예전에 이제 그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때 이제 집에서 집이 저 인천인데 새벽에 그때 언제지 하여튼 집에서 밤에 이제 약간 페인처럼 놀 때가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새벽 한 3시 반까지 뭐 게임하고 새벽 4시까지 뭐 게임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새벽 3시 반? 4시쯤 됐는데 게임을 이제 하다가 무슨 게임 있어요? 그때 워크래프트 있어요. 약간 지금의 롤이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 있는데 도박인 줄. 아니 근데 뭐 그걸 하다가 새벽 3시 반 넘어서 이제 들똥하고 자야겠다 기분 좋게. 그래서 이제 똥을 싸러 이제 들어갔어 화장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거야. 근데 뭐지? 아 진짜로 뭐지 했어. 이게 왜 흔들리지 했거든. 그리고 나서 몇 초 뒤에 진짜 몸에 막 소름이 돋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사람 놀라면 못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지진이 좀 세게 왔어요. 한 새벽 4시쯤. 근데 대부분 잘 시간이라서 이제 못 느끼는데 우리 집이 15층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 진짜 지진이 빡세게 와가지고 무너지면은 특히 나 같은 경우 이제 약간 똥 싸다가 바로 직사하는 느낌이지만 좀 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처음 느껴봤고 두 번째 느낀 거는 예전에 제가 일본 한번 갔어. 그건 말해줬죠. 아니요. 일본 가가지고 선생님 옛날에 학원에서 이제 워크숍을 일본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건물에 이렇게 있잖아. 건물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층이나 3층짜리 어디 그걸 빌렸어. 하나 전체를. 2층에서 이제 또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뭐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옆에 차들이 이렇게 좀 지나가니까 차 지나가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게 저희 생각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무슨 뭐 아니 난 그 생각한 거지. 차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빙 지나가면 이게 흔들리잖아 살짝. 아니 근데 그 차가 기본적으로 이게 있잖아요. 사람 인도가 있고 여기 차가 있는데 그거 지나간다가 계속 건물을 이렇게 흔들리면은 약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약간 그런 미진이라고 하죠. 약한 거 살짝 있나 봐요. 좀 또 신기했어요 그때도. 어쨌든 근데 처음 느껴보면은 사람이 처음 느끼는 감각을 좀 접하면요 좀 약간 소름 돋습니다.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두 번째는 좀 재밌긴 했지. 그리고 그건 좀 진짜 문제다 싶으면 빨리 도주해버리면 되거든요. 창문으로 점프라든지 뭐 2층밖에 안 되니까. 15층은 답이 없잖아. 그때 15층에서 진짜 똥 쌀 때. 왜 자꾸 자 시작해 볼 건데 목이 가 있네. 자 일단 요 교재 보시면 지진 났을 때 넘어졌어요? 지진 났을 때 넘어졌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세게 오는 지진은 없고 진짜 좀 세다 싶으면 느껴질 정도죠 보통은. 자 아무튼 자 요 교재 보시는데요 그 차례부터 한번 보실게요. 차례. 이 교재에 대해서 선생님 좀 사전 설명을 하자면 다른 것보다도 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필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목차로 선생님 써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선생님 필기 여기 없는 것들에 대한 필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부지런히 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개념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저 실력 정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이 크진 않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부분이 우리 방학 특강 기간 동안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재 정말 그 경영수 쪽 공부하시려면요 이 교재로 공부하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확통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수하 쪽에 그 경우의 순열 조합도 다 베이스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나와 있죠. 일단 어디 피시냐면은 이 교재 밑에 페이지 보시면 돼요. 1페이지 있죠? 맨 밑에 1 써 있는 거. 자, 여기 1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우의 수 해서 나와 있는데 책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 열심히 또 해주는 거 잘 적으시면 될 건데요. 일단 경우의 수 보면 이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나왔죠. 뭐 이거 사실 모를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특강하는 날이니까 가서 뭐 선생님 뭐 간식이랑 사라. 밑에 갔는데 과자 3종류, 음료수 5종류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선생님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사와요? 하면은 과자 하나를 사든지 음료수 하나를 사. 이러면 3 플러스 5니까 총 선택권 8가지인 거고. 에이씨 과자 하나 사고 음료수 하나씩 사와. 이러면은 3 곱하기 5니까 15가지다. 이제 고배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하나 있을 거예요. 일단 써줄 거고요. 한 장 넘겨보실게요. 한 장 넘겨보면은 교재 이제 정석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정석.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 그죠? 그냥 단순하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니까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뭐냐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빼야 되는 거. 우리 집합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N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 있죠. 거기다가 네모 하나 쳐주세요. 거기다 네모 하나 쳐주시고 공통 부분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생기냐면 이렇게 밑에처럼 배수 이런 거 이제 찝으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 1부터 20까지 정수 중에서 다음 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별게 없죠. 왜냐면 3의 배수 6개죠. 3, 6, 18 7의 배수 몇 개냐? 2, 7에 14니까 2개죠. 6 더하기 2에서 8개로 끝나는데 밑에 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밑에 쌍은 2가 10개 있어요. 2의 배수 10개 있어요. 3의 배수 6개 있어요. 그러면 10 더하기 6 해서 16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2와 3이 공배수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빼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자는 거죠. 고용법칙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제 밑에 3페이지로 오시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필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고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경우의 수. 자, 잘 봐봐. 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경우의 수 하면은 첫 번째로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다라는 거는 이런 구조잖아요. 아까도 그 책에 있었는데 NA 플러스 N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진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빼야 되는 거? NA 교 B 이 겹쳐지는 부분을 반드시 빼야 된다는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별게 없죠. 사실상 고배 법칙 같은 경우는 무슨 겹쳐지고 뭐가 없고 반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NA 곱하기 NB다. 각각의 상황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총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 책 자,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순번으로 하기 전에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을 먼저 좀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필기하실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던져주고 싶은데요. 많이 봤던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 동전을 던지세요. 주사위를 던지세요. 그런 구조가 있죠. 자, 동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 2가지죠. 앞 또는 뒤잖아요. 이상하게 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이상한 주사위 말고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사항에서 우리가 수학까지의 내용하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나온 상황에서의 차이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같은 자, 이렇게 두 개를 갈라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자, 근데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던지세요. 그거는 무슨 법칙을 따르냐면 고배 법칙을 따르겠죠. 동전 2가지 경우의 수하고 주사위 6가지 경우니까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 2개를 던진대. 자, 이랬을 때도 경우의 수가 몇 개죠? 동전 굳이 뺍시다. 그냥 주사위 2개를 던진대요. 자, 이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자, 그것도 고배 법칙을 따르죠. 첫 번째 주사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죠.
자, 그러니까 66에 36이야. 그런데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자,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들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주사위를 가지고 던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로서 구하면 되는 거죠.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같은 종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 주사위가 이렇게 크기가 달라. 자, 얘가 1의 눈이 나왔고 얘도 1의 눈이 나왔어. 자, 이렇게 된 상황. 아니죠, 잘못 말했다. 이게 1이 나왔고 이게 2가 나왔어. 자, 이렇게 된 상황과 반대로 이 쪼개는 녀석이 2가 나왔고 이 큰 녀석이 1이 나왔어. 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상황이죠. 왜냐하면 작은 주사위에서 1이 나왔고 큰 주사에서 2가 나왔다랑 작은 주사에서 2가 나왔고 큰 주사에서 1이 나왔다. 이건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같은 종류는 어떻습니까? 자, 똑같아요. 크기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여기도 1 나왔고 여기도 여기 2 나왔어. 여기 2 나왔고 여기 1 나왔어. 자, 이거에 대한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상태와 같은 종류의 주사를 던졌을 때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6가지인데 그럼 여기는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다 쓰기 그렇지만 11, 12, 13 이렇게 쭉 간다고 치고 여기도 반대로 21, 31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올 거고.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디만 살려야 되는 거냐면 요 정도 반만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1, 2, 2, 3, 3, 4, 4, 5, 6, 6은 되는데 나머지 안쪽 부분 있잖아요. 요 안쪽 부분.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하고 겹친다는 거죠.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같은 종류 상황에 있어서는 얘랑 얘랑은 동일한 상태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냐? 이건 총 주사위 해봤을 때 자, 66에 36가지 중에서 이 가운데 부분 있죠. 1, 2, 3, 3, 4, 4, 5, 6, 6 여기 6가지가 될 거고 나머지 이쪽 15가지 이쪽 15가지가 되거든요. 이 15가지 상황과 이 15가지 상황이 같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세야 됩니다. 세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얘하고 얘만 더해지 21가지가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물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수학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상황 별로 안 나와.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요 말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없으면 사실 문제가 조금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가 좀 부족하네. 그래서 이제 나중엔 이런 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한다고 하죠. 가위바위보. 지난주에 그 가위바위보를 져서 젤리를 못 받아간 사람들. 자, 하여튼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상황과 3명이 가위바위보, 4명이 가위바위보 이렇게 좀 인원이 가위바위보를 해 나간다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승부가 나는 상황과 승부가 안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 전체 경우의 수와 자, 승부가 나는 상황. 그 다음에 승부가 안 난다라는 건 이제 무승부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확률을 따져볼 거거든요. 사실 확률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미리 한번 확률을 구해본다고 했을 때 자, 2명이 가위바위보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자, 한 사람당 낼 수 있는 거 삐꾸가 아닌 이상 3개 짓죠. 묵집합.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3의 제곱까지가 맞을 거야. 자, 근데 승부가 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승부가 나는 것 좀 찾는 게 헷갈리면요 무승부 찾으면 되거든요. 무승부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비길 수 있는 상황은 3개밖에 없죠. 묵묵지집합밥. 여기 3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승부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6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할게요. 3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전체 경우의 수는 3명이니까 각자가 낼 수 있는 3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27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27가지인데 자, 27가지인데 27가지 중에서 무승부하는 비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생각해봐. 3가지인가요? 몽무치지법, 몽무치지법? 네?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은 것만 내야지 비기는 게 아니야. 아까는 2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밖에 없지만 이제는 묵집밥.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묵묵묵 찌찌찌 빠빠빠 3가지도 있지만 묵집밥, 묵바치, 찌묵바, 찌빠묵, 빠묵지, 빠찌묵 그 상황도 있으니까 얘는 총 9가지가 무승부되는 상황이죠. 27에서 9가지를 빼면은 이거 18, 18가지가 됩니다. 자, 딱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한번 물어볼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비길 확률은 어떻게 되죠? 비길 확률? 2명일 때. 뭐 별거 없죠? 전체분의 부분하면 되는 거잖아. 확률은. 그러면 9분의 3이니까 이거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3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길 확률은 몇이에요? 이것도 3분의 1이 맞죠? 자, 여기서 한 번 틀리는 친구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27분의 3 아닌가? 9분의 1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이 4명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길 확률은 몇일까요? 3분의 1? 그럼 5명도 3분의 1? 그럼 한 180명 정도 가위바위보도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3분의 2가 안 비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승부가 잘 나지 않죠. 봐서 알겠지만 우리 한 10명 정도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M의 가위바위보는요 되지게 많이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그죠? 승부가 잘 안 납니다. 하면 한 100명이 가위바위보 하면은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길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얘처럼 따로 따져줄 수 있냐 하면은 얘처럼 좀 단순하게 따지기 힘듭니다. 왜냐면 4명이 되다 보니까 가위바위보로 낼 수 있는 건 3가지밖에 없잖아. 묵지, 빠라는 3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2명이 묵묵 내고 찌빠 뭐 이런 식으로 내는 상황도 있고 다 똑같은 걸 내는 상황도 있고 이렇게 다 따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후에 우리가 순열이랑 조합 쪽을 좀 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일단 뭐 이건 어렵진 않죠. 전체 자체는 81이니까 이건 별거 없는데 요게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라든지 요 경우의 수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라든지 뭐 지금도 뭐 당장 하라면 할 수는 있겠죠. 한번 보여줄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그럼 무승부된 상황 한번 따져보세요 하면은 우리 근데 요 말을 빼먹었구나.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찾을 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봐봐. 자 우리 이번에 뭐 중학교에서 하는 그 경우의 수에서도 이 얘기는 했었을 거야. 우리는 케이스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럼 이제 기준을 잡아야겠죠.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케이스를 나누는 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의 수를 찾을 때 한 번 하려면 못 한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사항은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이렇게 좀 나눠놓고 하나씩 구하라고 하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쌤이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전부 같은 거 낼 때. 그죠? 자, 두 번째는 전부 다른 거 낼 수는 없죠. 4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비기려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2명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서로 다를 것. 자, 이렇게 내는 상황이 있겠죠. 맞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을 4명이 해서 비길 수 있는 구조는 다 하필이면 묵묵묵묵 이렇게 내는 상황 아니면 2명은 그러니까 묵찌빠를 한 번씩은 냈고 누군가 한 명은 추가로 묵을 냈던 찌를 냈던 빠를 내는 상황일 거라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럼 봐봐. 그래도 아직 좀 헷갈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또 케이스 또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눌까요? 선생님 말하는 이유가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 좀 헷갈려 보이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면 할만하다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자 이렇게 묵 2명 찌 2명
자, 이렇게 상황을 나눠놓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같은 거 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거는 쉽죠? 전부 다 묵, 전부 다 찌, 전부 다 빠. 이거 세 가지겠죠, 세 가지. 맞습니까? 자, 근데 묵을 2명 내고 나머지가 찌 하나, 빠 하나 내는 상황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좀 순열 조합을 좀 배워야 요 경우의 수도 찾는 게 좀 쉽기는 해요. 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묵 2명 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한 명은 찌를 내고 한 명은 빠를 내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찌 낼 사람 손 했어요. 그럼 4명 중에 한 명이 손을 들었어. 그럼 여기 지금 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4가지, 4명 중에 한 명이 찌를 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빠낼 사람 손. 그럼 남은 3명 중에 한 명이 빠를 냈으니까 3이겠죠. 그럼 그 외에 나머지 2명은 강제로 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야. 요게 제일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는 사람 자체는 12가지가 된다는 거. 근데 그럼 얘네들도 똑같겠죠. 이것도 12가지고 이것도 같은 원리로 12가지라는 거죠. 뭐 반대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묵낼 사람 손 하면은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이런 순서로 들어갈 거면 C로 가야겠죠. 4C2. 4명 중에서 대표 2명 뽑으세요 느낌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말고. 그럼 4C에다가 나머지 찌낼 사람 빠낼 사람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12가지가 맞지 않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총 몇 가지고 이거 36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9가지가 되는 거죠. 뭐가? 여기가. 자, 그럼 총 81가지 사항 중에서 무승부가 되어지는 36가지 사항을 제외한다면 승부가 나은 사항은 45가지니까 확률적으로 확실히 좀 달라졌죠. 얘는 지금 81분의 36이다가 된 거야. 약간 동일한 그 분모로서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81분의 여기다 뭐 곱해야 돼? 27. 이것도 81분의 27인데 확실히 좀 비길 확률이 얘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 점점 가면 갈수록 비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은 계산도 안 해봤는데 계산이 좀 어렵죠. 100명 계산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무슨 거 할 확률이 막 90% 후반대일 것 같은데. 그죠? 계속 비겠죠. 승부가 거의 내가 볼 때 안 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위바위보 상으로서 이런 것들도 다뤄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뭐 기본적인 경우의 수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만나는 형태들 뭐 있어? 뭐 정수 그 만드는 그런 거 있죠? 뭐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뭐 짝수다, 뭐 홀수다, 또는 뭐 1의 자릿수가 0이 있는 상황과 또 아닌 상황 이런 것들 나눠서 하는 것들. 이런 건 많이 좀 보는 구조니까요. 근데 그거는 수학까지는 분명히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뭐 5개 서로 다른 숫자, 뭐 6개 서로 다른 숫자 있는데 거기서 뭐 뽑아서 몇 자리 숫자를 만들어 이게 짝수야, 이게 홀수야, 아니면 뭐 0이 또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에 따른 경우의 수가 갈려지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갔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저 뒤에 책에 있는 첫 번째 그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3번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지불 금액. 자, 지불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는데 그 지불할 때 방법의 경우의 수하고 금액으로서의 경우의 수에 대한 차이가 뭐냐, 어떻게 구할 것이냐인데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1,000원짜리가 3개 있었고 500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100원짜리는 뭐 한 2개 있었다고 해보자. 자, 이랬을 때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방법의 수고, 자, 두 번째는 금액의 수라고 해보자고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내가 500원짜리로 해서 만들어서 낸 돈, 100원짜리로만 낸 돈, 아니면 뭐 섞어서 내던 1,000원짜리 냈던 다 같은, 아니죠, 잘못 말했다. 방법은 다 다른 경우로 취급하는 거죠. 1,000원이라는 돈을 낼 때 지폐로 냈냐, 500원짜리로 냈냐, 10원짜리로 냈냐, 10원짜리 낸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액의 수라는 건 어쨌든 그 금액만 맞춰지면은
1,000원이라는 돈을 낼 수 있어로서 그냥 끝낸다는 거죠. 자, 어쨌든 방법의 수는 쉽습니다. 이건 이지해요. 자, 왜냐면 방법은 말 그대로 종류별로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고배 법칙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죠? 이 세 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세 개를 내거나 두 개를 내거나 한 개를 내거나 안 낼 수도 있잖아. 기부 중요 했을 때? 나 싫은데? 주기 싫은데? 자, 얘는 지금 방법이 네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두 가지고 그 다음 얘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 합치면은 4, 2, 8, 8, 3, 24가지가 될 거야. 자, 근데 금액의 수는 차이가 있냐? 사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있냐? 자, 얘가 좀 이거는 헷갈리죠? 주의죠, 주의. 자, 왜냐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은 잘 봐봐. 100원짜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전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어떤 뭐라 할까요? 이 화폐의 세 가지 단위들 있잖아. 이 100원짜리가 지금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그 다음 단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되냐라는 거야. 그렇지 않죠? 500원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없어. 각자의 영역에서 침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얘도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말고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런 상황이겠죠. 비슷하게 할게요. 1,000원짜리가 3개 있어. 500원짜리도 3개 있어. 자, 100원짜리는 2개만 있다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자, 첫 번째로 방법의 수는 어때? 자, 방법의 수는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것은 또 4가지 100원짜리는 3가지니까 4가 16에다가 48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금액의 방법. 금액의 수는 어떠냐라고 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원짜리로서 1,000원을 내는 상황과 500원짜리 두 개를 내서 1,000원짜리를 만드는 상황들이 같은 상황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좀 초보자스럽게 푸는 방법과 좀 그 요령을 이용해서 그 푸는 방법이 있죠. 원리를 이용해서. 자, 그럼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좀 초보자스럽게 가려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약간 초딩 스타일은 가장 큰 단위는 1,000원짜리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상황, 2개인 상황, 1개인 상황, 1개인 상황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되 그러면 전체 그 총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는 건데 그 이렇게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죠? 이 500원짜리 개수에 의하여 얘가 지금 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신다 그랬죠. 지금 500원짜리는 3개가 돼버리면 2개만 되더라도 1,000원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우리는 그냥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풀지 말고 요거를 어떻게 바꿔서 1,000원짜리가 침범 당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일로 빼버리는 거예요. 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1,000원짜리 그냥 없다고 치고 5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3개는 3,000원이니까 500원짜리 바꾸면 6개잖아. 6개 일로 추가해서 9개 있다고 치자는 거죠. 100원짜리는 500원짜리 침범 못했으니까 2개 있는 상황으로서. 자, 이 상황으로서 우리가 세주시면 돼요. 그러면 500원짜리 9개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몇 가지야? 10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셈이니까 여기다 써. 그 다음 100원짜리 쓸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30가지. 참고로 보통 이 문제 나왔을 때는 한 개도 돈을 안 쓰는 빵원 지불하는 거 그거는 좀 보통 빼라고 합니다. 가로치고. 그거는 염두를 해주세요. 한 개는 빼라는 거야. 기부 종료 했는데 빵원 낸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뺐는데 지금은 조건은 없으니까 빵원까지 포함을 해서 선생님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10,000원짜리로 갈까 이제는? 자, 10,000원짜리 3개 5,0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6개. 자,
자, 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볼 겁니다. 하나는 방법의 수, 하나는 금액의 수. 자,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의 수는 그냥 여기다 4 곱하기 7 암산 힘들어. 4다 16에다 7 곱하면 뭐죠? 110이라고? 오, 오케이. 자, 110이야. 근데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금액의 수로서 따지려고 한다면 뭘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요 단위가 그 다음 단위를 지금 도착을 했는지를 보라고 했죠. 근데 지금 5,000원짜리가 3개가 되면 10,000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지우고 일로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0,000원짜리 3개라는 거는 사실상 5,000원짜리 6개라서 이렇게 9개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런데 1,000원짜리도 얘를 침범했어요. 침범당했죠? 6개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또 날려버리고 일로 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5,000원짜리라는 것은 1,000원짜리로 봤을 때는 5개 있으니까 5고 45,000원치를 이제 1,000원으로 바꾸면 여기다 45개가 추가돼서 총 51개야. 이렇게 좀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는 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금액적으로 낼 수 있는 건 사실상 최대 얼마? 51,000원까지 낼 수 있는 거야. 5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50,000원, 49,000원, 48,000원, 47,000원 다 된다는 거죠. 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없고 그냥 여기 52가지 1은 더 해야 되니까 5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다 내려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한 단위 정도만 이렇게 여기 좀 포함되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되죠. 이해가 갑니까? 근데 선생님 저거 내려가는 기준이 뭐예요? 내려가는 기준이 봐봐. 돈의 단위들 있잖아요. 자, 이 전 단위가 이거보다 큰 단위들을 침범했냐 안 했냐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5,000원짜리 지금 원래 몇 개 있었어? 9개. 이 전에는 3개 있다고 했었죠? 아, 네. 5,000원짜리라는 게 3개 있으면은 그 3개를 가지고 10,000원이라는 단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2개만 있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1,000원이라는 것도 1,000원짜리 5개 합쳐지면은 5,000원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거보다 작은 단위가 침범당하면 그걸로 빼버리는 거야. 이해가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 경우의 수를 찾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왜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요? 100원짜리는 어차피 500원이라는 단위를 못 만들기 때문에 0원, 100원, 200원 이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다 일일이 따지면 어때요? 봐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이거 다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굳이 나눠놓으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들이 합쳐졌을 때 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침범당한 게 없다라는 거죠. 얘도 500원이 안 됐고 이것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에 도달을 못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들여다 봤고요. 자, 이제 좀 이쪽을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 어디 갔지? 그 다음에 4번. 이제 경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경로. 자, 길찾기 문제인 거죠. 길찾기 문제. 자, 여기 봐봐. 정말. 자, 길찾기 문제는 뭐 그냥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쉬운 버전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까지 오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여기 딱 도착했어. 아이고 신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 문제도 사실은 좀 그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는 우리 그 초딩 스타일 있죠. 초딩 스타일.
자, 우리가 한 칸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플러스 1씩 해가지고 더하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준점 잡기입니다. 기준점 잡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순열할 때 나올 건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걸 이제 우리가 동자순열이라고 하거든요. 동자순열. 사실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방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보여줄 건데, 자, 여기 봐봐. 정우야, 졸리면 일어나서 써. 이거 잘 들어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되게 초딩스럽죠?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는 어차피 여기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와 한 가지가 더했으니까 두 개 다가 된다가 되는 거죠. 여기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면 일로 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하나, 둘이니까 2하고 1을 더해서 3이다. 여기까지 오는 건 그러면 4일 거고 바로 여기 물어보면 대답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합쳐지는 이 방향으로서 가니까 여기가 이제 일단 3일 거고 여기는 6일 거고 이렇게 마지막 합쳐서 10가지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럼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건 뭐냐?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째 방법은 기준점을 잡으라 했습니다. 기준점. 자, 그럼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그 검문소 세우는 거랑 비슷해요. 검문소. 내가 여기 A에서 출발해서 도주해야 돼. 도주. B까지 안전하게 도주해야 되는데 검문소를 세울 거야. 그럼 어디다가 세워야지 얘네가 탈출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검문소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죠. 여기 뚫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물론 뭐 검문소로 따지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는 겹쳐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면서도 뚫지 못하게 하려면 검문소를 이런 식으로 세워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고 여기 3번 지점이라고 하면 1번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 2번을 지나서 가는 상황, 3번을 지나서 가는 상황을 따로따로 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자, 일단 올라갈 때 한 가지밖에 없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도 한 가지밖에 없죠. 2번으로 가는 상황도 여기서 2번까지 일단 도착하는 상황은 두 가지잖아. 2번에서 B까지 가는 상황은 하나, 둘, 세 가지잖아. 자, 3번을 거쳐서 가는 상황은 밑으로는 한 번이고 마찬가지 하나, 둘, 세 번의 상황이니까 다 이것도 케이스 나누기가 된 거죠. 한 가지고 6가지고 3가지다. 따라서 총 몇 가지다? 10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요런 거 말고 마지막 요 세 번째 거. 요거는 이후에 우리 저 순열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고 여기 B잖아. 자, 어차피 A에서 B까지 가려면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냐면 가로로 하나, 둘, 세 번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세로로 하나, 둘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한 거야. 야, 그래? 그러면 이 가로로서의 움직임을 내가 A라고 치고 세로로서의 움직임을 B라고 치자는 거야. 더워, 정우야? 따뜻하게 입었구만. B지.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건 미리 보기 느낌인데요. 자, 우리 A, B, C, D이라는 5개의 문자 쭉 일렬로 나열해보세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A, B, C, D, E를 일렬로 쭈루룩 나열해보세요. 이거 뭐 별거 없죠? 120. 그렇지, 125 팩토리얼이죠. 첫 번째 5, 4, 3, 2, 1이 맞잖아. 근데 이건 5 팩토리얼인데 이거 말고 A, B, 자, 이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 분명히 문자가 5개라는 사실은 같지만 얘랑 경우의 수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A, B, C라는 문자를 나열할 때는 A, B, C, A, C, B, B, A, C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에 비해서 A 3개 나열해봐라고 한다면 A, A, A라고 나열하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경우의 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5팩토리얼을 먼저 하긴 할 건데 같은 종류 있잖아요. 겹쳐지는 종류에 대한 건요. 이렇게 중복되어졌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나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동자 순열에서 순열 쪽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팩토리얼이 뭔지는 알죠? 느낌표 팩토리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경우수가 어떻게 됩니까? 5, 4, 3, 2, 1인데 이거를 뭘로 나누냐? 3팩은 3, 2, 1이고 1은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냥 2죠. 그러면은 자 찍 이렇게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0가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어차피 말했지만 요건 다시 할 거예요. 자,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아요? 첫 번째가 제일 좋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야.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주로 주되게 설명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제일 좀 편하면서도 괜찮아. 왜 그런 거냐면 자,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을 때의 경우의 수, 길 찾기 문제는 다양해지거든요. 그럼 이런 게 됩니다. 자, 봐봐. 이거 예전에 이것도 한 번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보였을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기 A에서 출발해가지고 B까지 오라고 했어. 자,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못 푼다는 거죠. 가로 길이도 다 다르고. 그죠. 중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다 한 번씩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실상 여기서 이거를 쓰지는 못하다 보니 식으로서 풀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기준점을 아까처럼 잡는 거야.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가는 건데 안 겹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힘들다는 거죠. 케이스가 4개로 일단 최소한 갈려야 되거나 뭐 그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111 더하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 오는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죠. 여기는 이거 2개입니다. 이거 3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3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4개죠. 4개. 여기는 4개. 여기는 아직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순서로 채워야지 갑자기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채우자고. 여기 몇 개야? 이걸 한 개를 해야지 또 무슨 3개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여긴 2개고. 여기 이제 그냥 3개고. 이것도 몇 개야? 이것도 6개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3개죠. 여기 오는 방법은 하나, 둘, 셋밖에 없다고요. 여기가 이제 5개. 그러니까 이제 여기 7개, 여기 12개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 말고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연못 같은 거 있을 때. 연못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일로 돌아와야 될 때. 그럴 때에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아예 못 쓴다는 건 아닌데 2번과 3번에서 좀 섞어서 혼용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1번은 그런 거 없어요. 무서운 초딩 스타일, 초딩 방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자, 이거 한번 내볼게요. 좀 뜬금없는 건 아니고 쌤이 지금 말한 것들을 룰을 깨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길 찾는 문제. 이거 잘 봐봐. 선생님, 저는 안 쉬어도 돼요? 아니 중간에 잠깐 쉴 거야.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잘 봐봐. 아, 이거 풀면 쉬고 못 풀면 안 쉬고. 그러면 되겠네. 자, 이렇게 있다가 합시다. 자, 근데 자, 여기 A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B까지 오네. 근데 자, 가는 방식은 이쪽만 빼고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 봐봐. 제일 짧게 갈 사람은 어떻게 갈 거고? 뭐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일자로. 난 좀 오래 좀 산책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빠꾸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 상황은 이해 갔죠? 자,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문제는 저 1111로 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을 거야? 모든 경우들을 다 찾으라는 거잖아. 그죠? 이거 이해는 가죠? 좀 되게 약 오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냐면 또 케이스 나누기 선택의 문제가 된 거야. 이거 막상 듣잖아? 그럼 뭐 완전 별거 아닌데가 돼요. 식도 엄청 단순해. 봐봐. 자, 어차피 여기서 출발하죠. 자, 우리도 어디에 그 포인트를 두냐면 이 길 중 어디를 택해서 도착을 할 것이냐에 그 포인트를 두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자, 정말 한번 선택해봐. 너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봐. 1, 2, 3, 4, 5. 몇 층? 1층이면 자, 나는 지금 여기서 어차피 이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면 되는 거야. 일로 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고르는 거야.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나와지는 경우 수는 5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렇게 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산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1, 2, 3, 4, 5 중에서 5번이요. 5번이야. 5번. 고마워. 노잼은 될 뻔했어. 그럼 1, 2, 3, 4, 5 중에서 여기니까 이렇게 온 상이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될 수 있는 상은 5가지였어가 되는 거야. 자, 예림아, 그 다음에 또 똑같이 1번이면 다시 이렇게 열심히 내려왔겠죠. 자, 여기서도 선택권 5가지였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난 3층 정도 해볼게. 3층. 여기를 반드시 지나.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어디로 도착을 했던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 자체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도 5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는 게 맞다? 이거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625가지의 모든 상황을 다 세면 62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구조랑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길찾기이긴 하지만.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5분 쉴게요.